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자, 직무 수행 태도, 직무 계획서, 직무 기술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기술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무 기술서 첫 번째는 실제로 어떤 업무 역량, 요구 역량,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물론 필요 역량, 기술 다 중요하지만 직무 수행 태도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내 자소서에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무 역량 그대로 쫙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운영직 보면 창의적 사고, 목표 중심적 사고, 도전, 적극, 원활한 소통, 고객 지향 태도,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 사고,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규정 준수뿐만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정정당당함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계획 준수와 정확한 업무. 지금 아까 인재상 보셨던 키워드들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직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포커스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토목직 같은 경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직,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민원응대에 대한 부분들도 많고 대외적인 소통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통, 고객 니즈 파악, 그리고 기획하는 부분들이라던가 사업을 운영 관리하고 예산을 끌어다가 실제로 이제 거의 약간 살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목표 중심, 적극, 꼼꼼, 정확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적극성, 그리고 의사 조정, 업무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같이 협업하면서 서로 그 부서 간에 다른 이해관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조율을 해 나가면서 일을 해야 하고, 왜 그런 거죠? 시설이 뭔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쳐주셔야 돼. 그럴 때 이제 운영직 분들께서 막 연락을 하셔서 이거 빨리 지금 안 고치면 안 된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게 되는 상황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설득시키고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직 분들은 안전 규정 준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협업을 유도하고 조율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조직에 내가 얼마나 잘 속해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주요하게 봅니다. 전개직도 마찬가지죠. 업무 작업의 성실한 태도,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안전사고 발생 예방 우선하는 부분들,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그리고 똑같죠. 기술력 향상, 청렴, 정직, 그리고 성실, 적극 수행, 규정과 기준 숙지에서 업무 수행을 하는 부분들, 꼼꼼한 부분들, 직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 캐치하셔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노란색 글씨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에피소드에 많이 적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패스형 에피소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프리패스형 에피소드란 이런 식으로 자소서에 넣었을 때도 우리 공사에서 추구하는 키워드들, 인재상들, 핵심 가치들이 이 자소서 내용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질적으로 좋은 자소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떤 키워드를 넣을지를 먼저 세팅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조금씩 넣어주면서 살짝 편집을 해주시는 거, 그게 바로 완벽한 자소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무 기술서들은 거의 다 이제 NCS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기준으로 서술이 된 거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뭐 직무가 기업마다 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구장창 계속 재탕하면서 쓰실 수 있다라는 점. 자, 일단 에피소드를 구성을 하실 때에는 항상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묻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당시에 교육 행사를 기획했다.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획 경험 있으시면 좋겠죠. 담당자들에게 그래서 홍보를 했는데 우리는 정말 팀워크도 좋았고 각자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예상했지만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 상황인 거죠. 근데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게 이런 거죠.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아까 운영직 보시면 분석적, 객관적 사고, 공정성 이런 것들. 그렇죠? 방금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문제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게 객관적 사고들. 그렇죠? 자,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자의 시각이 아닌 담당자의 시각,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일단 문제를 발견한 거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방금 전 거,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내 행동에 대한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분석력을 바탕으로 제대로 분석만 한다면 충분히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런 나만의 어떤 가치관을 잘 넣으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에서 추구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정말 잘 들어갑니다. 자, 우리의 기회가는 교육 대상자인 학생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를 채택하는 담당자의 맛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각 지역 담당자들의 나이, 성별 특성을 고려해서 아이의 기획서를 기관마다 다르게 제작을 해서 보냈다. 솔루션 1이죠. 그래서 맞춤형, 정확하고 꼼꼼하게, 그쵸? 그리고 이 점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질책하기보다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담당자와 대상자 투트랙 유형의 기획안 형식을 직접 만들어서 희생, 솔선수범, 공유했다. 소통, 협업. 앞서 나왔던 상호 협력에 대한 조율 능력,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유사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올 때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결과 21곳 중에 4군데나 계약이 체결이 될 수 있었고, 스스로에게 문제를 발견하고 객관화를 통해 유연하게 해답을 찾는다의 관점이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창의력의 일환이라는 걸 느꼈다. 이런 정도. 요 에피소드 하나 있으시면은 자소서 하나는 그냥 뚝딱이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